2026년 1월 27일 화요일,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한 빌딩이나 대마레,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들이 흙을 누르고 비틀고 밀어내고 있잖아요.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이 흙이 언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외치는지 그 파괴의 순간을 예측하는 걸까요?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무슨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원과 선이라는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도구로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그 비밀의 언어를 파헤쳐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흙 속의 한 점이 받는 힘의 상태를 찰칵 찍은 한 장의 스냅샷, 그러니까 모허의 응력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현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냅샷들을 쭉 연결해서 힘의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한 줄의 경로로 추적하게 됩니다. 바로 응력 경로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이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붕괴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냅샷에서 역사로, 정지된 그림에서 움직이는 경로로. 이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인 그 스냅샷부터 시작해보죠. 자료 첫머리에 등장하는 모허의 응력원이라는 동그란 원그래프. 이게 대체 뭔가요? 흙 속의 아주 작은 한 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점은 위에서도 눌리고 옆에서도 밀리는 등 모든 방향에서 힘을 받고 있거든요. 모호의 원은 그 한 점이 겪고 있는 모든 방향의 힘의 상태를 단 하나의 원으로 요약한 아주 우아한 그림입니다. 가로축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인 법선 응력, 시그마라고 하죠. 그리고 세로축은 면을 따라 미끄러뜨리려는 힘인 전단 응력, 타우를 나타냅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원의 크기나 외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원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 원의 가장 오른쪽 끝점이 그 흙의 한 점이 받는 가장 큰 압축력, 즉 최대 주응력이고요. 가장 왼쪽 끝점은 가장 작은 압축력인 최소 주응력입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바로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네. 즉, 이 원 하나가 그려지면 그 점에 어떤 각도의 칼날을 대더라도 그 칼날 면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미끄러지는 힘의 조합을 원 위의 한 점으로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요. 그러니까 이 원은 그 지점의 스트레스 종합검진표 같은 거군요. 모든 방향의 응력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데 이게 실제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쓰이는 거죠? 원이 크면 위험하다, 작으면 안전하다, 이런 식인가요?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흙의 한계선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헐-쿨럼b 파괴 포락선이라는 직선인데요. 이 선은 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한 강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이상 힘을 받으면 나는 무너질 거야 라고 흙이 선언하는 한계선인 셈이죠. 아하, 그럼 간단해지네요. 현재 흙이 받는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내는 모래원이 흙이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인 그 파괴 포락선 아래에 얌전히 있으면 안전. 하지만 하중이 계속 늘어나서 원이 점점 커지다가 그 한계선에 딱 닿는 순간, 그게 바로 흙이 나 던심 못 버텨 하고 미끄러지는 파괴의 순간이 되는 거군요. 정확히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단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점이죠. 이렇게 현재 상태, 즉 원과 한계, 선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모을의 원을 이용한 안정평가의 핵심입니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네, 확실히 직관적이네요. 복잡한 계산 대신 그냥 원이 선에 닿았나? 안 닿았나? 이것만 보면 되니까요. 네, 한순간을 포착해서 분석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도구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실제 공사 현장은 스냅샷이 아니라 영화잖아요. 댐에 물이 차오르거나 건물이 한 층씩 올라가는 것처럼 힘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이 스냅샷들만 계속 찍다 보면 사진첩이 너무 두꺼워져서 결국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수백 개의 원이 겹쳐진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복잡한 원들의 중첩 속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흐름을 읽어낼 것인가? 그 해답이 바로 응력 경로, 스트레스 패스입니다.
수많은 원들을 전부 다 그리는 대신에 그 원들의 대표점만 콕콕 찍어서 하나의 선으로 잇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그냥 그림을 단순하게 만드는 차원이 아니네요. 말 그대로 흙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관점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개만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고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처럼요. 별자리 비유 아주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응력 경로는 하중 과정 동안 특정 시간의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점들의 궤적입니다. 응력의 역사를 한 줄의 선으로 요약한 서사시 같은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점을 잡는 방법이 아주 영리한데요. PQ 좌표계라는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PQ요? 네, P는 평균 응력, 그러니까 모허원의 중심 위치를 나타냅니다. 흙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꽉 쥐어짜이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Q는 축차 응력, 즉 모허원의 반지름입니다. 흙이 찌그러뜨리거나 변형시키려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아, 그러니까 매 순간 변하는 원의 중심 P와 반지름 Q를 하나의 점 P, Q로 찍고 그 점들을 시간 순서대로 쭉 이으면 그게 바로 응력 경로가 되는 거군요. 복잡했던 원들의 춤이 하나의 깔끔한 선으로 정리되니 이제 힘의 변화를 훨씬 쉽게 추적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렇게 P와 Q 두 개의 값으로 압축하면 원래 모허의 원이 담고 있던 모든 정보, 예를 들어 특정 각도에서의 응력 같은 세부 정보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뭐랄까, 얻는 직관성만큼 잃는 정밀성도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응력 경로에서는 특정 경사면에서의 응력 값을 바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그보다 훨씬 값진 것, 바로 응력의 방향성과 역산입니다. 지금 응력 상태가 파괴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정된 상태로 수렴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즉, 특정 순간의 정밀한 해보도 대신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동적인 지도를 얻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 같네요. 자료를 보니 이 응력 경로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나옵니다. 총응력 경로 TSP와 유효응력 경로 ESP. 총응력, 유효응력.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결국 흙에 가해지는 총 힘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토질력학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흙은 단순히 흙알갱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이나 공기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죠. 외부에서 하중이 쾅 하고 가해지면 그 힘의 일부는 흙 입자 골격이 받고 나머지 일부는 그 사이의 물이 압력으로 받게 됩니다. 총응력은 이 둘을 합친 총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효응력은 물이 받는 압력, 즉 간극수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흙 입자 골격이 받는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은 흙 입자처럼 서로 맞물려서 미끄러짐에 저항하는 힘, 그러니까 전단 강도는 없잖아요. 그냥 압력만 받다가 길이 있으면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흙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흙입자들이 서로의 마찰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짐의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흙의 안정성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물이 받는 압력이 아니라 흙입자 골격이 직접 받는 힘, 즉 유효응력인 거죠. 아, 이게 바로 액상화 현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진 났을 때 단단하던 땅이 갑자기 출렁이는 물처럼 변하는 것 보셨죠? 네네.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순간적으로 땅 속의 간극 수압이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흙 알갱이들이 받는 힘, 즉 유효응력이 거의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흙입자들이 서로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거죠. 와, 액상화가 이 유효응력 개념으로 설명되는 거였군요.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전응력 경로, TSP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총 하중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유효응력 경로, ESP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물의 역할을 제외한 진짜 흙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알짜 힘의 경로를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PQ 다이어그램 위에서 이 두 경로의 관계를 보면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그래프를 상상해 보면 TSP와 ESP 사이의 수평 거리가 바로 간극 수압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아, 그 둘 사이의 거리가요? 왜? 두 경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간극 수압이 크다는 뜻이고 가깝게 붙어 있다면 간극 수압이 작다는 의미죠. 이 거리만 봐도 흙 내부에서 물이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지,
즉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실제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료에 나온 성토, 즉 흙을 쌓아 올리는 사례부터 살펴보죠. 제방을 쌓는다고 상상해보면 흙을 쌓을수록 그 무게 때문에 땅이 받는 압력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럼 응력 경로는 파괴선을 향해서 오른쪽 위로 쭉 뻗어나가겠네요. 포를 급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인 흙의 무게가 흙 속에 물을 쥐어짜는데 물이 미쳐 빠져나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압력은 고스란히 간극수압의 급격한 증가, 즉 과잉 간극수압으로 나타나죠.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하면 유효응력은 줄어드니까 TSP는 오른쪽 위로 잘 가고 있는데 ESP는 간극수압만큼 왼쪽으로 확 쏠리면서 파괴선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흙을 쌓고 있는데 땅 속에서는 붕괴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때 바다를 메운 연약지반 위에 거대한 활주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만약 그때 그냥 흙을 쌓았다면 집안 전체가 붕괴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배수제라는 뭐랄까 수백만 개의 인공 빨대 같은 걸 땅속 깊이 꽂아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도록 유도했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실시간으로 계측 데이터를 통해서 응력 경로를 추적하면서 ESP가 위험 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흙을 쌓는 속도를 조절하는 그야말로 흙과 밀고 당기기를 한 겁니다. 흙과 밀당을 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흙을 쌓는 게 아니라 굴착, 즉 지하철 공사처럼 땅을 파내는 경우요? 이땐 하중을 덜어내는 거니까 무조건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중을 제거하면 응력 경로는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런데 굴착면 바닥의 흙은 위에서 누르던 힘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위로 부풀어 오르는 융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굴착 벽면 주변의 응력 상태가 재분배되면서 어떤 지점에서는 미끄러지려는 힘, 즉 전단 응력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력 해방 경로가 파괴선에 접근하면서 굴착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압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결국 하중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변화 과정 전체를 응력 경로를 통해 추적해야만 숨어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력 경로는 안전율이라는 개념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PQ 공간에서 파괴선은 넘어서는 안 될 절벽과 같아요. 현재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점이 이 절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 여유폭이 바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여유폭이요? 네, 우리는 이 경로를 보면서 아직 여유가 있구나, 혹은 절벽에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데 속도를 늦춰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를 한번 정리해보죠. 보이지 않는 흙 속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순간의 정적인 스냅샷, 즉 모허의 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동적인 변화를 쫓기 위해서 그 스냅샷들을 연결해서 응력의 역사인 응력 경로를 그렸고요. 흙과 물의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유효 응력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복잡한 물리 현상을 이렇게 우아한 기하학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네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간극수압의 변화를 시각화하고 그것이 실제 흙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안전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모든 공학적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하는 수많은 도로와 건물, 댐 뒤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의 경로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추진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나 혹은 개인의 정신건강 같은 분야에서도 이러한 스트레스 경로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신의 경로는 안전지대에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